네, 타세요 수액버스 답답한 증시도로를 시원하게 한번 뚫고 달려가 보겠습니다. 매일경제TV의 베테랑 드라이버 김준호 기사와 함께 할게요. 기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수익버스 점검부터 해볼 텐데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버스들만 좀 모아봤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기술 투자 목표가 달성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달려갈까요? 사실 제가 이제 네이버 밴드나 이제 공개 방송을 통해서 최근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섹터가 이게 단순한 테마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CBDC와 마찬가지로 이미 미국이나 또 중국에서 또 EU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도입의 속도를 내면은 한국은행 총장이 부정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결국 이제 만약에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널리 사용이 된다고 했을 때는 자금 유출에 대한 우려감, 또 이제 외화 유출에 대한 우려감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자체적으로 또 스테이블 코인,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에 도입을 낼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민간 기업도 중심으로 하냐 아니면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하는지 뭐가 됐든 간에 결국 시범 사업은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들을 계속 관심 있게 보자고 제가 거의 한 일주일 넘게 이제 단화를 지난번에 소개해준 이후부터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미국의 코인베이스도 실제로 최근에 서클 인터넷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더욱더 커지면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가장 큰 수혜라고 하는데 결국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는 업비트의 지분을 7% 이상 가지고 있고 또 그리고 네이버와 함께 손을 잡고 또 두나무 또 업비트가 같이 지금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뛰어든 만큼 결국 우리 기술 투자의 지분 가치가 더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1차 목표가 9,320원은 가볍게 돌파를 해서 2차 목표가 1,200원으로 한번 상향해 보도록 하겠고 익절 라인 때 9,000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목표가 1,200원까지 계속해서 달려가 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더 궁금한 버스 다날입니다. 벌써 세 자릿수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 5차 목표가 달성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사실 지난달에 다나를 상한가 들어가기 전날에 소개해드리고 나서 지금 이제 7월 초인데 벌써 지금 한 달도 안 된 시점, 한 3주 정도 시점에서 지금 146% 정도의 수익이 나와주고 있어요. 한 150% 정도의 수익인데 결국 이제 다날이 이 주가 탄력도 면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 어제만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상표권 등록이 한 20개 정도를 등록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일단 다날은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확장하면은 또 이제 교환 플랫폼 또 전자결제 플랫폼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페이 코인의 가장 확장성이 더욱더 커진다라는 관점에서 다날은 앞으로도 좀 상승 흐름은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차 목표가 어제 한번 제시해드렸는데 5차 목표가 7,700원을 가볍게 돌파를 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6차 목표가 오늘 상한가가 8,970원인데요. 상한가보다 하나가 높은 8,980원을 6차 목표가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 익절 라인 때는 7,000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날 벌써 6차 목표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8,980원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새로운 수익 버스 탑승할 수 있도록 준비 마쳤습니다. 첫 번째 버스 어떤 노선으로 갈까요? 네, 일단 첫 번째 버스는요. 조금 이제 다음 주에 관세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만 해소되면은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마을로 또 버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버스는 시내버스, 파란 버스 타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파란색 노선 선택해 주셨고요. 어떤 마을로 가면 되죠? 오늘 사실 전 섹터 전업종이 다 초토화되고 있는데 그나마 한 줄기 빛처럼 소폭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마을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유리기판 마을 장 초반에 좀 핫했고 그리고 저출산 정책 마을로 저출산 마을 오늘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관관 스틸 마을이 오늘 움직여주고 있는데 뭐니 해도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스테이블 코인이다 라는 판단에 스테이블 코인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날 같은 버스 다시 탈 수 있을지 기대가 좀 됩니다. 스테이블 코인 마을로 선택해 주셨고요. 새로운 버스가 또 있을까요? 맞습니다. 제가 지금 사실 다날도 말씀드렸고 아톤이라든지 최근에 갤럭시 하모니트리, 우리기술투자 그리고 LGCNS 정말 많은 종목들을 사실 다 소개해드렸는데 아직 한 종목 소개를 안 해드린 종목이 있어서 오늘 한번 들고 와 봤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버스 번호는요. 462860 더 진이라는 버스를 오늘 첫 번째 버스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스 번호 462860, 462860에 더진 탑승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버스 탑승하고 싶으셨던 승객분들이 몰려 들어와 주시고 계시네요. 사실 제가 스테이블 코인 종목들 중에 말씀드린 것 중에 수익이 안 난 게 없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탑승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2017년에 더진 같은 경우는 이제 핀테크 전문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지털 뱅킹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고 크로스보더 국경 간의 자금 관리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솔루션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더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뱅킹 부분에서는 펀뱅킹 그리고 가상 계좌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크로스보더 자금 관리에서는
환전뿐만 아니라 정산 자동화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래서 완성형 기반의 금융 네트워크를 구축한 기업이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최근에 핀테크 기업들이 또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수혜 기업으로 같이 부각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카카오페이 그리고 쿠팡페이 그리고 NHN KCP 등과 함께 펀뱅킹과 그리고 가상계좌 관련된 API와 연동해서 사업을 좀 확장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 더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아마존 웹 서비스와 손잡고 국내 사업 관련해서 좀 서비스 협력사로 이제 합류를 했는데 아마존 웹 서비스가 또 특히나 아마존과 또 월마트 같은 대표 기업들이 최근에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뛰어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더진과 아마존의 어떤 협력에 대한 기대감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지금 아마존 웹 서비스와 동남아시아의 협업 싱가포르 법인을 거점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싱가포르 법인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이 카카오페이 그리고 NHN 합작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지분을 60%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더즌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핀테크 사업의 확장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마존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속도를 내면 낼수록 결국 더즌 협력하고 있는 더즌도 같이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장주라 볼 수 있는 건 여전히 카카오페이 또 LG CNS, 삼성 SDS 같은 기업이지만 그래도 좀 중장기적인 어떤 성장성과 단알과 함께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업들은 좀 핀테크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중소형 핀테크 기업인 더즌을 오늘 탑픽 종목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버스 더즌 2자릿대 상승하고 있는데도 많은 승객분들이 탑승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죠. 네, 일단 더즌 같은 경우도 오늘 사실상 지금 강하게 스테이블코인 중에 올라왔던 게 다날 그리고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 그리고 이제 더즌, 미투원 정도의 어떤 스모키 기업들 중심으로 오늘 좀 반등 흐름이 좀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시 한번 저는 2차 시세가 이제 분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게 이제 한국은행에서 추진하던 안 하던 결국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 결국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확장될수록 결국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이 널리 사용되면은 결국 자본 유출과 그리고 자국 통화 사용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미국의 속도를 내면은 싫던 좋던 무조건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핀테크 기업들은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직전 고점 라인 때는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일단 5,060원 그리고 5,100원 부근대를 일단 1차 목표가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손절 라인 때는 3,9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5,000원 넘어서는 5,060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 라인 3,900원도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버스 준비해 주셨으니까요. 바로 한번 노선 체크해 볼게요. 네, 두 번째 버스도 마찬가지로 파랑버스, 시내버스를 타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버스 두 대가 모두 다 파란색 노선이고요. 어떤 마을로 가볼까요? 네, 일단 지금 조방원이 전체적으로 지금 조정이 나와주고 있어서 그래서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될 마을을 한번 골라 드리려고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지주사 금융 마을이 있고요. 조선 마을, 방산 마을이 있는데 오늘은 원전 마을로 다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로 선택해 주신 마을 원전이고요. 몇 번 버스 타고 가면 되죠? 네, 오늘 두 번째로 출발해 볼 원전 버스 번호는요. 바로 130660 한전산업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0660, 130660의 한전산업 지금 탑승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승객분들 탑승해 주셨을지 궁금한데 뭔가 조용하네요. 네. 아하. 왜냐하면 네. 지금 조방원, 지금 이제 특히 조선방산 원전이 전체적으로 좀 차익 매물이 좀 출해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동안 워낙에 강했고 그리고 다음 주 이제 화요일 날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살아있는 상태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차익 매물성 매물들이 좀 쏟아지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업황과는 무관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게 그나마 지금 원전이 아닌가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원전 관련해서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강력하게 추진하라는 행정명령을 이미 서명한 상태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미 원전에 대해서는 지금 새 정부 정책으로는 약간 이젠 악재가 충분히 좀 주가에는 반영이 돼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상태에서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좀 사장이 다시 한번 이번에 관료로 또 임명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원전 관련된 특히 소형 모듈 원자로에 대한 어떤 모멘텀과 그리고 체코 원전 수주 이후에 추가 유럽권의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한전산업 같은 경우는 특히나 한전 계열사 내에서 신재생 에너지와 그리고 이제 원전 관련된 산업을 다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신정부의 에너지 믹스 정책에 가장 부합할 수 있는 기업이
저는 한전산업이 아닌가 보고 있고요. 최근에 한국전력도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7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지난주에 기록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좀 2차 시세가 분출되는 이유도 결국 원전 르네상스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크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서도 10년 안에 지금 글로벌 원전 수출의 강국은 한국이 될 것이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400여 개의 원전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한국이 그중에서 한 43%를 담당할 것이다. 절반 가깝게 담당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전 강국으로는 지금 발돋움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많은 유럽 국가들도 지금 탈탈 원전, 특히 소형모드 원자로 쪽에 집중하고 있는데 일단 한전산업 같은 경우는 발전 설비, 운전 정비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설계, 그리고 유지 보수, 그리고 또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사업하고 있고 특히 ESS 관련된 사업을 연계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결국 신정부의 에너지 고속도로 그리고 에너지 믹스 정책에 한전산업이 가장 좀 부합하지 않을까. 거기다가 팀코라에 포함되어 있는 한전기술과 한전 KPS를 통해서 결국에 추가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은 계열사인 한전산업도 또 반사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한전산업을 두 번째 버스로 끌고 와봤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버스 한전산업 탑승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자라는 점 언급해 주셨는데 지금 자리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일까요? 네, 일단 뭐 원전 섹터들이 저는 좀 과도하게 조정이 나와주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체코 원전 수주 이후에 그 다음에 힘을 좀 잃고 있는 모습인데 저는 뭐 조만간에 유럽 쪽에서도 추가 원전 수주에 대한 가능성만 나와줘도 원전이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전산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전 계열사 내에서 실질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ESS와 또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또 관련해서 한전 KPS와 함께 유일하게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의 어떤 이제 중장기적인 성장성은 크다. 다만 최근에 조방원 중심의 차익 매물이 출해다 보니까 좀 과도하게 주가 조정이 나와줬기 때문에 오히려 그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서 한전산업을 현재가 부근에서 일단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목표가는 일단 14,500원 라인대를 일단 1차 목표가로 최근 낙폭의 절반 정도만 목표가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대는 11,250원 라인대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14,500원, 손절 라인 11,250원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무료 방송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사실상 주말을 앞둔 시점에서 이제 국내 증시가 좀 조정 흐름이 나와주고 있긴 한데 제가 이제 공개 방송에서도 오히려 지금 이제 어제 시장이 좀 과도하게 강했고 또 소외주들의 어떤 반란이 있었었는데 오히려 이럴 때 조심하자. 왜냐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정적으로 포트 관리하고 일정 부분의 현금을 갖고 있어야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늘같이 조정에 나와줬을 때 어떤 종목들을 포트를 구성해야 되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연일 강세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결국 올라갈 수밖에 없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특히 AI의 핵심 수요 종목들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드리고요. 다음 주 시장 전략까지도 같이 연이어서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엠비엔골드 사이트와 너티브를 통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를 위해서 꼼꼼하게 전략 체크해 주실 테니까요. 오후 4시 무료 방송 꼭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한편 시장에서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장이 새로운 수혜주 찾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급등하고 있는 만큼 전력과 가스 요금 전망에 대한 이야기 잠시 후에 이어지는 코너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